새벽 5시 30분. 순자는 또다시 3층 계단 앞에 서 있었다. 계단 창문으로 스며드는 연한 햇살이 먼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순자는 검은색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을 주며 힘겹게 난간을 들고 있었다. 한 칸만 더. 오늘은 덜 아프네. 아니지, 덜 아픈 척이겠지. 원래 이렇게 계단이 높았던가? 왼발 끝으로 조심스럽게 디디자 무릎에서 찌르르 하는 예리한 통증이 번졌다. 장바구니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계단의 형광등이 깜빡거린다. 괜찮아, 아직은. 남편도 이런 말 했었지, 괜찮다고. 그때 남편도 병원에 갔더라면.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슬리퍼를 벗었다. 슬리퍼 한쪽 뒤축이 닳아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주전자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에는 작은 글씨로 계단 조심 왼 무릎 시기 토요일 라온이 체육대회라는 빼곡한 메모들이 적혀 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엄마, 오늘 시장 또 가요? 무릎 아프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오늘 장어가 세일이래. 우리 라온이 장어 좋아하는 거 아는데. 사서 한 점이라도 구워줘야지. 장보다 엄마 무릎이 먼저라고. 지난번처럼 밤새 끙끙 앓으려고. 엄마 무릎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끊어, 물 넘치겠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무릎을 누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은이도 참 걱정은. 내가 뭔 유리로 만들어진 줄 아는 건지. 순자는 딸을 생각하며 무릎이 아팠던 밤을 떠올렸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찼다. 고무장갑을 낀 상인들, 미역과 손수레가 분주히 오가는 아침이었다. 공기 중에는 생선 비린내와 채소의 신선한 향이 섞여 들어왔다. 순자는 계단 대신 옆쪽 경사로를 선택했다. 경사로 끝에 보도블록 사이로 애매하게 솟은 턱이 있었다. 자,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예전에는 이런 것도 모르고 뛰어다녔는데. 그 순간이었다. 순자의 발목이 살짝 꺾이며 왼 무릎에 번개 같은 통증이 번쩍 스쳤다. 창백해진 얼굴로 한 손으로 벽을 짚었다. 어르신, 큰일 날 뻔했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나 원래 튼튼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알고 있었다. 이런 작은 턱 하나가 오늘 하루를 길고 무겁게 만들 것이라는 걸. 순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복도에서 옆집 장봉만 씨를 만났다. 75살인 그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깔끔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의 허리에 착용한 지지대를 보니 순자는 장봉만 씨의 고충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순자는 무거운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자 장봉만 씨가 말을 걸어왔다. 조심하셔야 해요, 순자 씨. 슬리퍼 뒤쪽 보이죠? 저건 발이 아니라 허리랑 무릎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이, 구두만 신고 다니셔서 모르실 거예요. 슬리퍼가 편한걸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저도 척추 때문에 몇 달 고생했었는데 의사가 신발부터 바꾸라더군요. 순자는 집에 들어가서도 장봉만 씨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신발이 무슨. 하지만 자꾸 신경 쓰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 라온이와 화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라온이는 머리를 2갈래로 묶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종이에 쓴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다. 할머니, 이번 토요일 체육대회 때 오실 수 있으세요? 저 달리기 1등 할 거예요. 그럼. 우리 라온이 달리는 건 내가 1등으로 응원해 줄게. 그럼 할머니 무릎 괜찮아야 해요. 엄마가 할머니 병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안 가세요? 순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니 왼 무릎이 조용히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온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손녀 앞에서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탄이 밀려왔다. 할머니? 왜 말씀 안 하세요? 아니야, 라온아. 할머니 생각해줘서 고마워. 다음날 아침 순자는 드디어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다. 55세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벽에 걸린 엑스레이 영상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르신, 이게 무릎 관절 사이 간격이에요. 정상보다 많이 좁아졌죠?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뒤축이 다른 슬리퍼를 계속 신으시면서 하중이 한쪽 무릎에만 집중된 거예요. 그럼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신발을 바꾸시고 규칙적인 평지 걷기를 시작하세요. 계단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요. 순자는 순간 병원을 미루다 관절로 고생했던 남편이 생각났다. 남편도 그때 병원 안 가다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언제나 가장 빠른 때예요. 순자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정말 늦지 않은 건지 고민이 깊어진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무언가 잔뜩 담긴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순자의 병원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다. 병원 다녀오셨다면서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세요? 저 혼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잖아. 괜찮다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아버지 때도 그러시다가 결국 순자는 지은이의 말에 더 이상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나도 겁났어. 혹시 할아버가 같은 병이면 어쩌나. 라온이 체육대회도 못 가면 어쩌나. 지은이는 잠시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신발 상자를 꺼냈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에서 따뜻한 위로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거 워킹화예요. 뒤축도 단단하고 미끄럼 방지도 잘 된대요. 엄마 건강 제가 같이 챙겨드릴게요.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순자는 상자를 조심히 열었다. 새 신발의 고무 냄새와 반듯하고 튼튼한 뒤축이 보였다. 현관에 놓인 기울어진 슬리퍼와 너무나 대조적인 신발이었다. 이 작은 신발 하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순자는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지은이가 사준 새 운동화 끈을 꼼꼼히 조여매고 핸드폰 타이머를 15분으로 설정했다. 계단 대신 평지에 15분만 걷기. 숨이 차면 멈추고 무릎이 당기면 돌아가기. 욕심내지 말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 순자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 신발이 땅을 단단히 밟는 느낌이 낡은 슬리퍼와는 완전히 달랐다. 햇살 사이로 먼지가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벤치에 앉아있던 장복만 씨가 순자를 보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신발이 참 좋네요. 순자 씨 새 신발인가 봐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15분만 천천히 걸어보려고요. 좋은 시작입니다. 뭐든 처음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법이지요. 순자는 장복만 씨의 응원에 힘을 얻어 한 걸음 내디뎠다. 정말 다른 느낌이 들었다. 푹 꺼지던 낡은 슬리퍼와 달리 새 운동화는 제 무릎을 단단히 지지해주는 것 같았다. 걸음마다 느껴지는 안정감에 어쩌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 텄다. 2주가 흘렀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만난 김 원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순자 씨,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니 저희가 잡은 방향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평지 걷기와 올바른 신발 착용을 생활화하시고 계단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은 정말로 덜 아픈 척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 정말 듣기 좋습니다. 환자분이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지요. 순자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난 2주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전처럼 무릎이 뻣뻣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드디어 기다리던 토요일 라온이의 체육대회 날이 다가왔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빨간색 운동복을 입고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순자의 무릎에는 보호대가, 발에는 이제 익숙해진 새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관중석에 앉아 라온이를 응원하는 순자를 보며 딸 지은은 준비한 물병을 건넸다. 순자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엄마, 오늘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그럼 우리 라온이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드디어 라온이가 꼬린 테이프를 끊으며 손을 높이 흔들었다. 3등. 결승선에 도착한 라온이는 환한 미소로 가족석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빛이 순자와 지은, 그리고 라온이 세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 순간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울림이 일어났다. 이 순간을 놓칠 뻔했구나. 그깟 무릎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정말 다행이야. 나이 탓만하던 순자의 무릎은 사실 그녀가 즐겨 신은 기울어진 슬리퍼와 힘겹게 올랐던 계단, 그리고 바쁜 일상을 핑계로 묵묵히 버티던 세월의 신호였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자 무릎의 통증은 마치 순자에게 말을 거는 듯 괜찮아지기 시작했다. 무릎이 고맙다고. 이제야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나 가장 빠른 시작이다. 무릎도 가족도 그리고 순자 자신도 모두 그녀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의 이야기처럼 우리 무릎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무릎 건강 관리 팁. 1. 올바른 신발 선택하기. 뒤축이 단단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으세요. 2. 평지 걷기 하루 20분에서 30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3.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4. 장 볼 때 무게를 양손에 분산하기.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밤에 잠을 깨는 통증. 2. 무릎 붓기나 열감. 3.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아침 경직. 여러분도 혹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한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도 우리 함께 한 걸음씩 건강하게 걸어가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거니까요.